내가 우리 아들 종로를 시키려고 결혼시킨 줄 알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이딴 식으로 써먹어?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출산 직후의 회복실, 온몸이 쑤시고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상태였죠. 면회 시간도 아닌데 보호자라며 들어온 사람. 시어머니 강정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회복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연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몸인데 뺨을 맞다니. 뒤에서 남편 강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모양으로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히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한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설레는 마음 반, 떨리는 마음 반이었죠. 신랑 강민주는 유명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습니다. 3대 독자 집안의 아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그때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잘할 수 있어.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강정희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뭔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지만 돌아온 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래. 웃음도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민준이가 미리 구해둔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마음에 들어? 민준이가 물었고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신혼 초에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출근하는 민준이를 배웅하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정희가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했지만 정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먼지 좀 보이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결혼했으면 집 정도는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지? 네, 요즘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그게 아내의 역할 아니겠어? 네, 어머님.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너 직장 다니던 거 그만뒀다며? 네, 결혼하면서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할 일이 집안일밖에 없네? 네. 그럼 더 잘해야지. 우리 민준이 뒷바라지라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가 돌아간 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가셨어? 응. 뭐라고 하시던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 지내라고. 민주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은 좀 세지만 나쁜 뜻은 아니야. 응, 알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럼 저건 뭐지?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식사 중에 정희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아, 지방. 그래. 아버지는 뭐 하시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괜찮아.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날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그래.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돼. 아기를 낳으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정의의 차가운 시선도 은근한 무시도 모두 참아냈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믿으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을. 결혼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강정희의 차가운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표정이 안 좋은데? 오늘 힘든 일 있었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피곤해. 민주는 아내 옆에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우리 둘이서 잘 이겨내보자. 응? 민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희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정희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당신은 쉬어. 하지만 민준은 이미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엄마,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정희는 빠르게 다가와 민준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았습니다. 변호사가 집안일 손 떼는 집안이 어딨어? 엄마, 그냥 좀 도와주려고. 도와주긴 뭘 도와줘? 이게 무슨 꼴이야? 정희는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시킨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됐어. 말 안 해도 다 알아. 정희는 차갑게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미안하다는 듯 아내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에게 알리자 그는 기뻐하며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가? 응. 정희도 처음으로 작게나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서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죠. 임신 중기를 지나고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지자 손과 발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무 아파. 서연은 소파에 앉아 부은 발을 주물렀습니다. 퇴근한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주물러 줄게. 괜찮아. 아니야. 이런 거라도 해야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발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정희가 민준의 손등을 내려쳤습니다. 어디 남자가 이런 복 떨어지는 짓을 하고 있어. 민준이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엄마, 이런 모습 보면 누가 너한테 변호 맡기겠어? 정희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예, 네가 남자기는 다 꺾어 놓는구나. 어머님, 제가 한 게 아니라 다시는 우리 민준이 손에 물기 한 방울, 집안일 시키는 날에는 좋게 안 넘어갈 줄 알아. 정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려 변호사야, 변호사. 이런 걸 시키면 어떡해.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나간 뒤 서연은 부은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은 발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야. 분명 나아질 거야. 출산만 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뱃속의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그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것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출산 예정일. 새벽 3시 갑자기 배가 조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을 깨워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응.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궁경부가 아직 많이 열리지 않았네요. 유도분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진통은 점점 강해졌지만 아기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으악! 서연은 침대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가 격려했지만 고통은 끝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정희도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의사가 다시 들어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속도로는 최소 2~3시간은 더 필요할 듯 합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네, 염려 마세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나간 뒤 정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더 걸린대? 2~3시간은 더 걸린다고 하네요. 정희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 집에 가서 눈 좀 붙이고 와라. 엄마, 괜찮아요. 전 여기 있을게요. 뭐가 괜찮아? 지금 새벽부터 계속 여기 있었잖아. 밤새 못 잔 얼굴로 내일 회사 어떻게 가려고? 집에 다녀와. 씻고 옷도 갈아입고. 아기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분만실 문 너머로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서 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결국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녀올게요. 민주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곧 아기가 올 집인데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해놔야겠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흩어진 신문들, 정리되지 않은 소파 쿠션들. 민주는 걸레를 들었습니다. 선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쿠션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진공 청소기를 꺼내 바닥을 밀었습니다. 아기 방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우리 준우가 여기서 자겠지.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현관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청소기를 껐습니다. 엄마, 어떡해. 병원에서 나 말고는 보호자가 없잖아. 잠깐 서류 처리하러 나왔다가 집 들렀어. 정희는 청소기를 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닦아진 선반을, 정리된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닥쳐.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 거라고 말하지 마. 분명 그 여자가 시킨 거야. 엄마, 진짜 아니에요. 제가 그냥... 됐어. 정희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쯤 마침 아기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우. 하지만 옆에 선 정희의 얼굴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만실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누워있을 그곳을, 곧 회복실로 옮겨질 그곳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기가 태어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져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취가 아직 덜 풀려 다리에 감각이 없었죠.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옆 침대에는 준우가 투명한 요람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준우.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쉬세요. 네. 면회는 오후 2시부터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진통과 출산.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반. 조금만 자야겠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문이 열리는 소리. 면회 시간도 아닌데?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정이었습니다. 보호자 명찰을 목에 걸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우 보러 오셨어요? 서연이 물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 바로 옆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탁!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가 일어난 거지? 뺨을 감싼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민준이 종로를 시키려고 결혼시킨 줄 알아.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시킨 거 다 알아. 우리 민준이가 청소하게 만든 것도, 설거지 시킨 것도 전부 다 네 짓이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가정부로 만들어버리다니. 네가 무슨 배짱으로. 민준 씨가 알아서 한 거예요. 서연이 억울하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닥쳐. 정희의 고함에 서연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 아직 마취도 덜 풀린 상태.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구나. 민준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내의 빨간 뺨, 눈물, 그리고 서 있는 어머니. 엄마, 이게 무슨.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없었습니다. 정희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너도 똑똑히 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민주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모양으로만. 미안해. 소리 없는 사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아니, 지켜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정희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마. 하지만 앞으로 똑바로 해. 다시는 우리 민준이한테 손 하나 까딱하게 만들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민준과 서연 둘만 남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많이 아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집에서 청소하는 걸 보셨거든. 민준이 떠듬거리며 설명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정희의 고함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침묵이, 소리 없는 사과가, 이 집에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준우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아기를 봤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런 집으로 너를 데려와서. 그 순간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준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정희가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며 함께 있기로 했죠. 하지만 도움이라기보다는 감시에 가까웠습니다. 아기 젖병은 이렇게 소독해야지.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애목 받치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정희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뺨 맞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으니까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정희와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희가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뭔데? 민준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날, 출산하던 날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청소한 거.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엄마, 진짜예요. 제가 곧 준우가 올 집이니까 깨끗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그만해. 정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 지금 그 여자 감싸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정말 혼자 한 거라니까요. 서연이는 병원에서 진통 중이었어요. 어떻게 시켰겠어요? 정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렇게 교육시켜 놓은 거겠지. 엄마, 너 변호사 맞아? 정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가정부 일을 하고 다니면 체면이 서겠어? 누가 너한테 사건 맡기겠냐고. 그건 그 여자가 너를 망치고 있어. 정희는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니라니까요. 서연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 내 말은 이제 안 믿는다.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홀려서.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조심해. 다시는 집안일 같은 거 손대지 마. 알겠어? 민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부부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히 말했어요. 뭐, 어차피 안 믿으실 거면서. 민준이 서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 했어. 사실이니까. 사실이 뭐가 중요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회복실에서 당신은 가만히 서 있었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때렸는데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뭘?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서연은 준우가 자고 있는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준우를 재우고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정희가 그렇게 화를 냈는지, 왜 자신을 때렸는지, 청소,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변호사인 민준이, 며느리 때문에 가정부 일을 한다는 것, 그게 수치였던 겁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청소가 죄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게 이 집에서는 잘못이 되는구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학 동창, 첫사랑이었던 박지훈.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 있다는 걸 SNS로 봤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차갑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창밖의 어둠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준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희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더는 안 되겠어. 이곳에서는 살 수 없어.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여린 존재.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 있지? 네. 다녀올게. 저녁에 봐. 민준이 나가고 정희도 외출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준우를 재우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찾아뒀던 번호.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야. 서연이. 서연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 응? 무슨 일인데? 이혼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야? 응.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의 고통, 정의의 무시, 출산 직후 맞은 뺨,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민준.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 당연하지. 언제 만날 수 있어? 며칠 뒤 법률사무소에서 만났습니다. 지우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네. 특히 출산 직후 폭행은 중대한 문제야. 그리고 민준 씨가 변호사면서도 방관했다는 건.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전문직 윤리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어. 뭐라고요? 변호사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특히 폭력 앞에서는 자기 아내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막지 않았다는 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 있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 면허 정지나 징계까지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천천히 생각해봐. 이혼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혼 소송부터 진행하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준비할게.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민준 측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 잘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회복실 당시의 의료 기록, 간호사의 증언, 출산 직후 산모의 뺨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도 아닌데 보호자 신분으로 들어온 분이 계셨고요. 그 후 산모는 심한 정신적 충격 상태였습니다. 판사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변호사 맞습니까? 네.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지 않았습니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산모는 출산 직후였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법률 전문가로서 그리고 배우자로서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문제를 넘어섭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책임 방기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준우와 함께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민주는 매주 법정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했던 그의 모습이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허가합니다. 양육권은 원고 한서연에게 귀속됩니다. 피고 강민주는 양육비를 지급할 것. 판사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변호사 협회에 통보됩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변호사 협회로부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준은 변호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간은 1년. 서연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원했던 결과였을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면허 정지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서연은 친정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희는 말없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문을 열어주자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면허가 정지됐어. 알고 있습니다. 1년이야. 1년 동안 일을 못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펌에서도 잘렸어. 당연하지. 면허 없는 변호사를 누가 쓰겠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민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정희가 물었습니다.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마시고 이러다가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제발 우리 민준이만은 살려줘. 정희가 서연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협회에 탄원서를 내줘. 면허 취소를 철회해달라고. 내가 원고였잖아. 내가 말하면 달라질 수도 있어. 서연은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 자신을 무시하고 때리고 짓밟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준이만은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령 제가 도와준다 해도 이미 협회 결정이 났어요. 그럼 다시 호소하면 되잖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만들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뭐? 회복실에서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때렸을 때 민준 씨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건 민준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지키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정희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 네가 내 말만 들었어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얌전히 며느리 노릇만 했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을 거다. 모두 다 내 탓이야. 정희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원하는 행복이었어요. 뭐?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건 저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아들 준우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서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넌 후회할 거야.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후회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준우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준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준우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준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 한 입 더. 준우가 웃으며 입을 벌렸습니다. 으아.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안 할래? 좋아. 어디서 만날까? 공원 입구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준우를 유모차에 태웠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입구에서 지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 서연이 유모차를 밀며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다. 응. 우리 준우 봐. 많이 컸지? 지훈이 유모차를 들여다봤습니다. 진짜 많이 컸네. 이제 몇 개월이야? 곧 돌이야. 시간 빠르다. 둘은 천천히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유모차 바퀴가 조용히 굴러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때? 요즘?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옆에서 걷는 지훈을 힐끗 보며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바빠. 사건이 계속 밀려와서. 그래도 보람차겠다. 응. 그런 편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한 적 있어?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모차를 세우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후회.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가끔은 생각해. 그때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 정말? 응.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서연이 유모차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뭘 먹을지, 어디로 산책 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전부 내가 정하는 거야. 옆에서 지훈이 조용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어.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서연이 지훈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됐어. 지훈이 빙긋 웃었습니다. 멋지다. 그래. 응. 진심으로. 둘은 다시 나란히 걸었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준우가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유모차를 멈추고 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응? 뭐라고? 준우가 손을 뻗으며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지훈도 함께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졌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앞으로 펼쳐질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지훈과 다시 사랑이 시작될지 아니면 그저 좋은 친구로 남을지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밀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을 등지고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강정희는 혼자 넓은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탁자 위에는 식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민준과는 말도 제대로 섞지 못했습니다. 면허가 정지된 뒤 민준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마주쳤을 때 민준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정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으니까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민준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득 차 있었는데 서연이 장을 봐오곤 했죠. 정성껏 만든 반찬들도 가득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 이 손으로 그 아이를 때렸지. 출산 직후의 서연, 그 여린 뺨을.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그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탁! 뺨을 때리던 소리. 그리고 서연의 눈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아드님은 잘 지내시죠? 변호사시잖아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면허 정지됐다는 것, 서연과 이혼했다는 것, 손주 준우를 볼 수 없다는 것,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것. 그럼 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그랬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뭐였지? 교양 있는 집안,
변호사 아들, 완벽한 가정,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멀어졌고, 서연은 떠났고, 준우는 볼 수 없고, 이 넓은 집에는 자신만 남았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마치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이. 하지만 덮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고 쓸쓸함.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겨울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강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은 어두웠습니다. 햇빛 한 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꺼버렸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침대 옆 탁자에는 소주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어젯밤에 마신 것들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고 출근했었죠. 유명 로펌의 변호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그게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면허가 정지됐으니까요. 로펌에서는 당연히 해고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면허 없는 변호사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니와 통화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말했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는 자꾸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때린 것,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데도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복실, 출산 직후의 서연, 그리고 다가가는 어머니, 뺨을 때리는 소리. 자신은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모양으로만. 미안해. 왜 그랬을까요? 왜 막지 못했을까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폭력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냉장고에도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으로만 끼니를 때웠으니까요. 벌떡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나인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책장을 봤습니다. 법률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형법, 민법, 소송법. 하나하나 손때 묻은 책들이었습니다. 밤새워 공부했던 책들, 변호사 시험 준비하던 시절의 열정, 모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책을 한 권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법률가의 윤리, 챕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률가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시험에도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아내 서연이 폭행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던져버렸습니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습니다.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젠장,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머니를 막았을 텐데, 서연을 지켰을 텐데.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늦었습니다. 서연은 떠났습니다. 준우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직업도 잃었습니다.
남은 건 빈 집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서연과 찍었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 임신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 자신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어머니의 무시를 방관한 순간부터, 서연의 편이 되지 못한 순간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끄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서연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읽은 표시도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신이 서연이라도 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점심 먹으러 가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변호사였던 강민주는 죽었습니다. 남편이었던 강민준도 죽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강민준도 죽었습니다. 남은 건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무 희망 없이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서연은 준우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준우가 꽃잎을 가리켰습니다. 벌써 4살이 된 준우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치? 응. 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프레젠테이션 준비 잘 돼가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좋아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 전 서연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마케팅 회사였습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곳은 아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준우를 돌보면서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 배고파. 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점심 먹으러 가자.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지훈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죠. 오늘 점심 약속했잖아요. 지훈이 앉으며 준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우리 준우. 안녕하세요. 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우는 놀이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회사 생활은? 재밌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됐어. 다행이다.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얘기 기억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었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서연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줘. 물론이죠. 기다릴게요. 그리고 지금 서연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나 생각해봤어. 응? 우리 천천히 시작해보면 어떨까?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급하게 가진 말고 천천히. 지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피어올랐습니다. 설렘.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놀이방에서 준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저기 미끄럼틀 타고 싶어. 그래, 가자. 세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미끄럼틀을 타며 깔깔 웃었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응, 행복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행복이야. 어떻게 다른데요? 예전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행복을 기다렸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만드는 행복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그래. 네. 정말로.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그때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같이 놀자. 그래. 서연은 일어나 준우와 함께 뛰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공원 가득 퍼졌습니다. 지훈도 따라 일어나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햇살 아래서 뛰어놀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하하듯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듯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우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엄마 사랑해. 준우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준우. 준우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준우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벚꽃 아래의 준우. 함께 웃고 있는 세 사람.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예전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회복실에서 찍은 준우. 힘들었던 시절의 흔적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밝았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야. 나는 한서연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그리고 찬란한 미래, 모든 것이 한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